조금 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사전투표 결과 민주당에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내용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정치 견제학 시간에 만나는 분이죠.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오늘 하루 당겨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송영길 대표에게 질문 드렸던 거 똑같은 순서로 한번 뭔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먼저 어제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녹음 파일 들으셨습니까 혹시?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우영 씨를 박영수 특검에게 소개해 준 게 김만배 본인이라고 했고 네. 박영수 전 특검 당시 변호사가 가면 커피 마시고 오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뭐 저는 이 내용 자체에 그 녹음 내용 또 거기에 등장한 인물들의 대화 자체가 별로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사건이 그 한창 진행되거나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서로 간에 대화하는 거는요. 과장이나 또는 자기 입장에서 또는 더 나가서 뭐 온갖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저는 뭐 하도 많이 들어봐서 그런 이야기는 뭐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제가 녹취록을 한번 쭉 읽어봤을 때도 그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가 저는 좀 의아해요. 녹취록에서 일부를 빼서 기사화한 내용이잖아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한번 쉽게 그러면 아마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가 이제 대출 알선해 준 사람인데 네. 사법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당시 사법 처리가 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사건은요. 그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수사 사건이라는 것은 부산저축은행이 당시 저축은행이라는 것은 그 수신 그러니까 예금하는 분들한테 돈을 모아서 그것을 빌려주고 소위 그 예금과 대출 사이의 그 차액 예대 마진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 이상의 영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산저축은행은 그게 아니고 부동산 투자회사도 만들고 돈을 막 이리저리 빼돌려서 온갖 그 불법 행위를 자행했고 거기에 뒤에 정관계에 그 로비가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수사 규모가 컸던 사안이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결국은 아마 이상득 의원도 관련이 돼 있었나요? 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의 그 등장 인물 중에서 이 지금 말하는 뭐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 수사가 과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중요 인물이었는가도 굉장히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피의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참고인으로서 돈을 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누구한테 돈을 전달했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해서 그 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참고인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수사에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자, 잠깐만 정리하면 네. 수사하는 입장에서 뭐 저도 수사를 해본 입장에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 수사를 할 수 있죠. 근데 잠깐만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뭐 그리 잘못되었는지. 당시 수사팀이 그렇게 일관되게 수사를 했다면 별 문제겠지만 1차 조사를 받을 때는 덜덜덜 떨 정도로 엄청나게 다그쳤는데 원래 그래요. 두 번째 가서는 커피 타주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넘어갔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 그 사이에 박영수 특검이 등장한다는 거죠. 첫 번째 예를 들어 수사를 할 때 자기가 이제 숨기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 수사기관에서는 잘 모를 수 있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죄가 들통 날까봐 벌벌 떨 수 있죠. 저도 수사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수사도 많이 받지만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서 내가 이거 정말 이거 지은 죄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수사기관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 참고인인데 좀 와서 수사 협조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가서 시원하게 자기가
그 지금 진술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보냈을 수 있죠.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다면 제 이야기가 틀림없이 맞을 거라고 봐요. 마무리 그러니까 요 관련해서 마무리로 요 질문만 마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커피 타주면서 되게 엄청 잘 대주더라 이건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두 번째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하여간 여기서 중요한 게 수사기관이 뭐냐면 원하는 거 이상으로 아주 그 친절하게 수사에 협조를 하면요. 저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 머리를 쓰다듬고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런 이 상황 주장이 한 사람의 주장이면 그렇다 치겠는데 김만배가 이야기하고 남욱이 목격담 이야기하고 조우영 친인척이 나도 그런 얘기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차에서 다른 사람들이 반복해서 교차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건 어떻게 파악하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맞다면요. 그게 진실이 맞아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진실이 맞다. 커피 주면서 잘 대줬다는 진실이 맞다. 맞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모든 거 다 숨기고 두 번째는 가서 나는 처벌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수사에 협조하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죠. 이런 수사의 상황은요. 이게 이 조우영 이 사람이 그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정관계 로비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 사람이 뭐 그때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뇌물 전달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협조를 잘 하면 그에 대해서 처벌을 면해주고 그 다음 단계의 수사를 할 수 있죠. 이것은요. 근데 아무튼 최고위님의 그 말씀은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도 다른 말씀이에요.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다른 거 다 빼고 저는 일반 대출이었기 때문에 사부 처리 안 한 거다 이 얘기만 했거든요. 아니 저는요 윤석열 후보가 뭐 어떤 주장을 했는지 문제가 아니고 예.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수사에서는 이런 일은 항용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나와서 자기 입장에서 떠들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떠들 수 있고 이 더 나아가서요 수사에서 소위 프리바겐이라 그래서요 상대의 죄 자체를 사면해주고 더 큰 범죄를 수사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그것도 없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조우영을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 그것이 뭐 대단한 이야기처럼 마구 떠들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죠. 자, 사전투표 이야기로 넘어가죠.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지금 부실 관리가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빚어졌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거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던데 선관위가 이런 어떤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뭐 당연하죠.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뭐 부족들 모아놓고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프리카를 또 너무 폄하하시는 마시고.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어느 동네에서 투표를 하는데 기호를 안 쓰고 동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야 저는 기호가 원숭이입니다. 저는 기호가 코끼리입니다. 이래야 알아듣는 그런 선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투표하려고 했더니 투표용지에 이미 1번 찍은 투표용지가 이재명 후보를 찍어놓고 그 봉투까지 집어넣어놓고 나한테 주면 도대체 이게 이런 거는 해방 이후에 저는 거의 처음 듣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세요? 사무총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게요. 그 1번을 찍은 투표용지는 누가 그 1번을 찍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아까 그걸 정말 송영길 대표는 부울경에서는 또 그 윤석열 후보 기표한 것도 발견됐다고 하던데. 아니 그거는 뭐 모르겠고 그거 진짜 송영길 대표 말씀을 다 들으면 뭐 대한민국이 뭐 정작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해필이면 이재명 후보 찍은 표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표한 사람이 선관위 직원이거나 공무원이라면 이거는 자유당 때도 이런 대리 투표가 있었는지 싶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컨대 선관위 주장대로 앞에서 다른 사람이 기표하고 갔는데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았다면 그것도 그 공무원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그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게 부실이냐 더 넘어가서 부정까지 있는 거냐 이건 성격 규정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컨대 여기에 이재명 후보 기표란에 기표한 사람이 누구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문 조회를 해보면 누가 찍었는지 나올 거예요. 근데 예컨대
그 투표용지에 찍은 게 공무원이 찍었다면 이거는 사상 유례 없는 부정투표죠.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관권선거가 아니라 이게 공무원이 대리기표를 해서 대리기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부정선거론자이 주장하던 투표함 바꿔치기보다 더한 거죠. 봉투 바꿔치기 아니겠어요? 부정 소지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앞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고 간 사람이 봉투를 줬는데 공무원이 그 투표함에 집어넣지 않고 갖고 있다가 다음에 또 딴 사람한테 또 줬다 그러면 그 공무원 또 징계를 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든 최고위층들까지 전부 다 이런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투표 제도를 만든 사람들은 뭐 엄벌에 처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이제 그 선거리 전원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뭐 좀 결과 좀 보고요. 선관위는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특이한 조직이 돼서. 자, 사전투표율이 36.93%가 나왔잖아요. 네.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투표율을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첫째는요. 지난번 선거에서는 이 사전투표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이번에도 보다시피 사전투표 관리는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겁이 나요.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도 이제 많이 사전투표의 제도도 우리가 감시 체계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투표하라고 해서 사실은 양당이 공히 투표 동료를 했거든요. 동료했죠. 그래서 투표율이 사실 올라간 거고 지난번에는 사실 조금 덜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이거 내부적으로 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조직들이 사전 투표 활동에 총 가동됐다. 조금 더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정당 조직 자체가 사전 투표에 많이 나섰고 세 번째는 유권자 개인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본투표 날 그러니까 9일 날 투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서 일찍이 사전 투표를 통해서 혹시라도 투표 못할까 봐 투표에 참가하려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면 최종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종 투표율은 뭐 예년의 대선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 보시고. 예,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에 많이 참여한 분들은 이번에는 내가 꼭 투표해야 되겠다는 굉장한 열정이 강했다고 봐요. 예년의 대선보다는 뭐 조금 투표율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혹시나 내가 투표 못할 상황이 될 수도 비슷할 있다. 거다라고. 그러면 지금 사전 투표를 하위권 세 곳을 보면 경기, 대구, 제주거든요. 네. 대구 같은 경우가 낮은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직도 대구에서 시민들 만나면 사전 투표를 정말 해도 되느냐. 이 정권이 워낙에 음흉한 정권이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하기가 겁난다는 분이 아직도 굉장히 많고 뭐 거기다가 최근에는요 투표 용지를 접어서 보내면 수개표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접어서 2번 접자 뭐 이런 걱정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최근에요. 윤석열 후보의 기표란에는 이 코팅을 해서 기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무효표를 유도한다 뭐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그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이 투표 제도, 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사전 투표에 조금 소극적으로 응한 것은 맞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다 돼서 이제 짧게 하나만 마지막 여쭤보면 민주당은 이건 결국은 그러니까 결집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분석하던데 동의 안 하십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민주당 표 찍을 분들이 결집할 텐데요. 이미 대세는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이 민주당 정권의 오만 방자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위선적인 이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전 국민의 결집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최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